좋아요, 구독. 네, 신안산선 개통 호재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그래서 요즘 시장 상황 자체가 부동산이 좀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살짝은 좀 주춤하고 좀 어렵다 보니까 좀 호재보다는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미래를 봤을 때 약간은 좀 부정기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안산선, 그래서 안산에서 바로 앞쪽에 뭐가 붙었어요? 신안산선이잖아요. 뭔가 새로운 신, 안산이 새롭게 바뀐다. 그래서 이 철도가 개통함에 있어서 당연히 교통이 좋아진다는 건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거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지가 상승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개발을 해나가는 있어서 개발은 결국 다 투자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좋아지는 곳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개발 진행들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현 상황에서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는 곳들을 안산에서 있는 호재들을 좀 보시면서 오늘 좀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민자 사업 연내 조기 착공. 그래서 2019년도에 계획이었는데 신안산선도 있고 평택 익산 고속도로도 있고 광명 서울고속도로, 동북선 경전철 많은 호재들이 있었어요. 2019년도에. 그중에서 가장 많은 돈 투자와 가장 많은 이 사업성이 높아지는 지역이 어찌 보면 4조 원이 돈이 투자가 되는 이 신안산선 복선 전철입니다. 그래서 철도가 나면서 지하 40m 이하 도심에 철도를 건설을 해서 지하 배설물이나 지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영향 없이 최대 110km를 운행하는 광역 철도다. 그래서 무려 44km나 되고 15거 정거장이 생기게 되면서 사업비가 돈이 4조 원이나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은 4조 원이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어떤 지역에 투자가 된다는 건 참으로 좋은 일인 거고 우리가 이 호재의 흐름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2026년 그리고 2027년 현 상황에서 약 3년,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나날이 공사를 하고 달라지고 있는 이 안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럼 안산에 철도가 들어가는데 나랑 뭔 상관이냐? 상관이 당연히 있죠. 우리가 부동산에 이렇게 프로그램도 보시고 항상 귀를 쫑긋 여시고 누가 돈 벌었다, 누가 돈 벌었다, 누가 어떻게 돈이 생겼다.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 중에 좀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남 잘 되는 꼴을 하면 좀 보면 배가 아파. 그래서 안산에 왜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면 지금 이제 여의도가 있는데요. 여의도랑 안산이랑 상당히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 철원이라든가 파주라든가 김포라든가 이런 지역이 좀 멀게 느껴졌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김포 같은 경우도 김포 도시철도가 열리면서 5호선이 연장이 된다면서 좀 가깝다는 느낌. 그래서 저 또한도 역시 어린 시절을 이 송파구에서 좀 지냈었는데 지방 나가는 걸 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철도를 가려면 저 어렸을 때 무조건 그냥 철도를 타려면 용산 쪽을 가야 되니까 용산이 멀었단 말이야. 그래서 오로지 버스를 타고 지방을 가는 게 오히려 좀 더 수월했었는데 그때 대비해선 수서 역세권, 이런 GTX 호재, SRT 호재가 생기면서 교통의 여건이 좋아지게 되면서 어쨌든 지방으로 또 나가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산에서 이런 여의도까지 진입하는 부분이 1시간 안쪽으로 30분 정도로서 가까워지다 보니까 매우 상당히 안산이 거주하기가 좋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역이 보면 영등포, 도림, 신풍, 대림사거리, 독산, 신흥사거리, 시흥사거리, 석수, 광명, 목감, 성포, 중앙, 호수, 한양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철도가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서울 도심도 한조 역시 새로운 역세권이 생기는데요. 도림사거리역이라든가 신분역도 더블 역세권이라든가 대림삼거리역이라든가 신독산역이라든가 이런 역들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이 독산동도 옛날에 독산동이 이랬는데 아이고 독산 이런 동네가 새로운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철도가 생기면서 동네가 거주하기 좋은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서울 도심 내에 새로 역이 생기는 곳들은 당연히 좋고요. 더불어서 안산 또한도 역시 어찌 보면 일자리가 많은 여의도, 공덕, 마포 쪽이랑 상당히 좀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당연히 내가 작은 금액으로 부담이 덜 되는 금액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내가 현재 부동산 자산 관리를 하시는 입장이시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관심을 크게 가지셔야 될 거라고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안산에 철도가 신안산선이 들어감으로써 여의도랑 더 가까워졌네, 서울이랑 더 가까워졌네,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안산 쪽에는 보면 뭐 구축, 뭐 주공, 아파트 라인도 있겠지만 연립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연립 대단지들 같은 경우는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뭐 대치마을이든 뭐든 이런 개발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됐던 곳들이 많은데 안산도 어쨌든 사업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안전진단 통과가 빠르게 되면서 정부 정책과 잘 맞아떨어지면서 통과가 됐다. 그래서 고잔동 661-3번지 일대가 연립 4 구역이고 연립 5, 연립 6 그리고 군자주공 9단지, 군자주공 10단지, 현대 1차, 월드아파트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뭐 중앙, 뭐 고잔역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서쪽으로 가시면 선부역 쪽이라든가 이 가운데 껴있는 연립이 달라지고 있으면서 더불어서 월드 같은 경우는 이런 상록수역이 있습니다. 상록수역 바로 코앞에 요 5층짜리 요 본호동 대단지가 또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현재 와서는 안전진단들이 통과가 되면서 전에 GTX 호재가 있다가 살짝 좀 꺼졌다가 다시 안전진단 통과가 되면서 지금 다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들은 통과가 됐다 보니까 당연히 좀 올랐겠죠. 그러면서 주변에 아직도 값이 회복이 좀 안 되면서 힘든 단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투자라든가 관심을 가지실 때는 빠르게 이렇게 통과가 되고 빠르게 달라지는 지역들에 있어서 부동산을 내가 함부로 파시는 건 주의하시고 더불어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금액이 아니라 이 중에서도 나랑 맞는 금액에 있는 부동산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3년 뒤에 4년 뒤에 미래가 매우 기대가 되는 신안산선 주변의 안산 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된 단지들을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산 같은 경우는 신안산선만 볼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신안산선과 더불어서 안산은 GTX 호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GTX를 기존의 GTX와 더불어서 GTX 플러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표가 됐던 A, B, C 노선과 더불어서 플러스적으로 더 넓게 이 GTX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GTX A 노선은 동탄역이 마지막이었지만 평택에 있는 평택 지제역까지 늘리는 플러스 GTX A 사업이 있고요. GTX B도 과거에는 이런 마석에서 끝났지만 가평 춘천까지 55km를 더 늘리는 GTX B 플러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 GTX C는 북쪽으로 덕정에서 끝났지만 동두천까지 더 늘리는 9.6km 정도를 더 늘리는 북부 플러스 C 구간이 있고 남쪽으로는 GTX C 플러스 남부 구간 수원에서 평택으로 늘리는 부분 금정에서 안산 상록수로 늘리는 부분 상록수에서 시흥 오이도로 늘리는 부분들이 남부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록수가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들 딱 보기에도 안산의 상록수 좋지 상록수역. 그래서 이 지역에 이런 호재들이 마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GTX가 A 노선은 제일 빠르고 B와 C는 늦지만 어쨌든 올 하반기에는 이 플러스가 정립이 제대로 좀 진행이 돼서 호재가 다시 한번 바람이 불 걸로도 예상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GTX만 바라보실 게 아니라 GTX 플러스까지 같이 보시면 투자에 한 번쯤 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멈추냐? 아니요. 신설까지 추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GTX D 노선도 있고 E 노선도 있고 F 노선도 있고 저도 이제 마음 같았으면
이게 다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다 되면 참 좋겠지만 다 되면 우리가 욕심을 또 부리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우선은 플러스를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D, F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D도 김포, 장기, 부천, 사당, 강남, 삼성, 잠실, 하남, 팔담으로 뭐 이어지는 D 노선이 있고, 이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광명, 시흥에다가 사당, 신사, 구리, 포천으로 가는 또 뭐 이 노선이 있고, F 노선은 파주에서 삼성에서 광화문에서 잠실에서 위례에서 광주에서 이천에서 여주로 들어가는 F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실적으로 빠른 기간 안에 뭐 되냐 안 되냐를 좀 보신다고 한다면 먼저 플러스를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그 후에 큰 그림 속에서 D, E, F를 보심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상황에서 뭔가를 투자를 보시고 생각을 하실 때 현 상황에서 첫 번째는 신안산선이 안산에 3년, 4년 뒤에 개통이 된다. 그러면서 GTX 플러스가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이 발주가 2월에 됐습니다. 그러면서 입찰이 또 진행이 되게 되고 하게 되면서 이런 신안산선 그리고 GTX 그리고 재건축까지, 그래서 미래를 우리는 안산에 투자를 하면서 뭔가 관심을 가지실 때는 한 6년 정도의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이 상황에 맞춰서 안산은 내가 좀 재건축이 뭐 제대로 진행이 되고 뭐 입주하고 뭐 돈도 벌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 기본 한 6년 정도의 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산은 과거 이미지는 뭐 반월, 시야 이런 공단 이미지가 강했고 뭐 오이도라든가 신길 온천역이라든가 뭐 초지역이라든가 초지역 KTX 막 이런저런 게 생각이 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제가 다시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안산선이 3, 4년 뒤에 개통이 된다. 그럼 그것과 맞물려서 그 역 주변에 지금 재건축이 통과가 되고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고 진행이 되고 개발이 되는 곳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 하나. 그리고 GTX가 어쨌든 상록수역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상록수역 주변에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다라든가.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지금 안산에서 시청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안산에 그냥 투자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투자를 이미 해놓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투자를 미리 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지금 올랐다가 다 빠졌습니다. 안 빠진 부동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얼마나 빠르게 회복이 되는가? 그러면 얼마나 빠르게 회복이 되느냐는 호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라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호재를 제대로 올바르게 직관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많이 투자를 하실 때 손해를 안 보시고 앞으로 내가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나 투자 정말 잘했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건 이런 정확히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신안산선 철도가 여기 열리는 곳이 있고 GTX도 여기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런 사업성들 때문에 재건축이 진행이 또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돈이 되는 사업성이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좀 진행이 돼서 진행도 착착착착 되는 거고 사업성이 좀 부족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진행이 또 느립니다. 또 잡음도 많고요.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나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시면서 저지르고 항상 물어보시기보다는 저지르기 전에 파시기 전에 투자하시기 전에 물어보셨을 때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지금 이 순간도 눈 더 크게 뜨시고 귀 쫑긋 여셔서 집중하시면 제가 계속 돈이 되는 도움되는 정보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